오늘도 주식시장이 음봉 하락하면서 8거래일 연속 코스피 종합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냥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음봉을 만들면서 퍼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 일본.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서 연일 날아다닙니다. 난다요입니다. 난다요라는 뜻이 매야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말로. 일본 증시가 난다요. 매야 난다고. 말장난 좀 해봤습니다. 부러워서. 자, 한국 증시 왜 이렇게 하락하고 반대로 일본 증시는 왜 저렇게 강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큰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럽습니다. 일본 증시 그야말로 난다요. 이걸 좀 건방지게 하면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난다요 쏘래 건달들 날라다닙니다. 날라요. 정말 날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올해 지수가 나와 있는데 하루 빼고 매일 상승하고 있고요. 첫 거래일에 하락한 것도 양봉으로 양봉으로 마감했으니 왠지 기분은 상승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위에 이게 코스피거든요. 눈물 납니다, 눈물. 저절로 비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본 증시 관련한 책들이 슉슉슉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24년 올해 새해뿐만 아니고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도 나타났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우측 하단 2년 동안의 주가지수 비교 차트가 있는데요. 2년 동안 2022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 니케이 지수는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만 한국 지수는 빨간 거 마이너스 6.56% 하락했습니다.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몇 배 더 올랐네. 이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나마 미국 S&P 지수가 3% 올랐으니, 미국보다도 10배 올랐네.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절대 수치가 마이너스잖아요. 정말 너무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연도에만 벌어진 게 아니고 벌써 10년 넘게 그 이전부터 해서 조짐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게 정말 10년 가까이 고착화됐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일본 증시보다 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더 셌어요. 하지만 2012년 말에 우리가 좀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 하지만 이제 고인이 된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돈을 뿌리는 아베노믹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아래쪽이 이제 니케이 지수거든요. 2012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본 증시는 240% 엄청납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요. 한국 증시는 같은 기간 그저 20%대 상승률만 기록했을 뿐이죠.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수 등락률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일본 증시는 저렇게 세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벨벨거리냐?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엔저로 인해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일본에 놀러 가시지 않습니까? 엔저 덕분에. 자, 그리고 GDP 성장률이 1%대로 높아졌다. 그래서 기대가 높다. 이런 게 이제 증시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목이 메입니다. 예, 원저죠. 예, 윈저 말고 원저. 원화 가치 하락. 여기에 2024년에 성장 기대치가 2%예요. 일본보다 높아요. 2.3가 그렇습니다. OECD하고 유엔에서 예상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기가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드렸던 아베노믹스도 있고요. 이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주식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 제도 문화 정책, 이게 복합적으로 일본 증시에 모멘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 증시도 생각해 보게 되면요. 2010년대 초반까지 PBR 0.8배, 우리나라가 지금 0.9배 정도거든요. 바닥을 갤갤갤 하고 있죠. 일본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이건 메가리도 없는, 힘없는 그러한 증시였습니다만 10년 사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주식시장에서는 소액주주를 괄시하는 문화들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갉아먹었죠. 상장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무제한으로 하면서 상장시키고 기존 주주들 뒤통수 퍽 때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기부 체납하세요 이런 말은 한 건 아니지만 뒤통수 퍽 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셀프로 소액 주주의 이익을 갉아먹는 그러한 여론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그룹사끼리 합병할 때 이거 분명 소액 주주 이익을 해야 하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요거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사회적인 이적 이건 뭔가 이단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다.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드라마 봤더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 문화들 또 그리고 제도가 받침되지 못하고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의식이 많이 깼습니다. 아마 지금의 개인이 2010년대 중반에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아마 엄청난 반발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주 우대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외에 이런 주주 우선 정책이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것도 있지만 주주 우대 제도라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주들한테 이용해 보세요라면서 쿠폰, 이용권을 보내줍니다. 좀 예를 들면 치킨 회사가 상장했다 그러면 치킨 이용권 한 마리씩 드셔보세요 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거를 활용한 또 투자 방법도 일본에 있어요. 좀 얌체 같은 거지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들 배당 주는 것만으로 해도 땡큐 해야지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 작년하고 올해 모멘텀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법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3,300개인가 일본 증시 상장사들이 3,300개의 상장사들에게 PBR 레벨 1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라. 못 맞추면 2026년에 이제 2년 뒤잖아요. 상장 폐지 후보가 될 것이다. 라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일본의 PBR이 1.4에서 1.5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평균이 이런 거니까 1 미만인 애들 제법 많을 거란 얘기죠.
걔네들 다 맞춰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오늘 증시 토크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50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 24개인가? 23개인가? 예, 23, 4개 기업이 PBR이 1 미만이었습니다. 오이? 우리나라 엄청 많아요. 지금 시장 평균 PBR 0.9죠. 예, 이거 또 깨졌던가? 오늘 하락했으니까 가야 되겠지만 anyway 그렇습니다. 이 회사들이 만약에 PBR을 일본 도쿄 거래소처럼 얘네가 지금 압박 가는 것처럼 1 멀티플까지 맞추면요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지수가 일단 시장 시가총액이 25% 증가합니다. 이 이야기는 코스피 지수가 25%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제도, 일본 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자존심 상하지만, 센파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 센파이,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죠. 자, PBR이, 절대적인 주가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부양하려는 정책이 있다는 점, 한국도 한번 이런 점은 일본 얌시럽고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 이제 라이벌 존재지만 좋은 거는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왼쪽이 좀 이상하신데요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치과에 가서 아주 강력한 스케일링을 마취받고 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아리아리합니다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마취 풀리면 밥 먹으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으면 혀를 깨문대요.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치과 치료 종종 가셔가지고 받으십시오. 잠깐 관리 못했더니 뭔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건강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